요 핵 추진 잠수함 또한 9천억 달러로 덤탱이 쓴 관세 협상에 다시 또 추가 투자로 붙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자, 이재명 오늘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투쟁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이재명이가 당황하지 않은 척 웃으면서 참 저쪽이 허전하네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그 자리가 힘들 겁니다. 8개 사건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 그거 피하고자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았는데 말이죠. 경제는 돈 퍼주는 것밖에 모르고 외교는 남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쉬워 보여서 한복 좀 갖춰입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이 김현지가 제일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김현지도 문제고 이젠 당까지 이재명 말을 안 듣고 한쪽에서 틀고 있죠. 처음 생각했던 연임도 힘들 것 같고 잘못하다가는 등 뒤에서 칼을 꽂을 것만 같고 막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무너지면요. 재판이 바로 열리는 거 이재명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니 불안감에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190돈 금 갖다 바치고 200불 야구받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국민들 질타가 이어지니까요. 핵 추진 잠수함 승인 쇼로 지금 타개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에펙 정상회의 직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는 발언에 한국 사회가 크게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영포트 개딸 개 아재들은요. 30년 수건 사업을 대단히 담대한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이어오다가 결국은 받아냈다. 우리가 승이다. 라는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뭔가 약발이 먹힌 거죠. 그래서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이거를 붕붕붕 띄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떠나고 이어서 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가 방한을 했는데요. 일부 언론은요. 한국과 미국 안보 동맹 강화의 상징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작 그 이면에는요. 심각한 정치적 계산 그리고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데 말이죠. 먼저 헤그세스의 발언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을 신뢰한다. 그러나 이 문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헤그세스가 승인했다라고 말하는 건요. 군사적 허가가 아닙니다. 경제적 거래의 허락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조선소 어디 필리 조선소로 와서 건조를 하라라는 거고 모든 기술과 연료 공급을 미국이 통제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요. 에펙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이거 건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전쟁부 헤그세스 또한 이것을 한국과 미국 양국의 경제 협력의 상징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경제 협력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부분적 포기를 의미하는 거죠. 한국이요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사업화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갖다 바친 거고요. 미국이 이 홀라당 뺏겨 먹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트럼프 발언 이후에요.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방위비 증액 이런 거 공동 성명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말에 지금 또 일주일 다 돼가고 있죠. 제가 볼 때는요. 이 관세 협상 이번 해 내에 이거 도장 못 찍습니다. 이재명이가 다시 미국에 날아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날 생각조차 없죠. 그래서 아직 관세 협상은요. 또 마무리 안 될 겁니다. 다음 해가 돼서도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업들만 죽어 나가겠죠. 자, 이 양국 간의 실질적 협의, 즉 관세 협상과 국방비 분담금,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주요 의제가 전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냐? 그냥 말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핵잠 승인은 외교적 실질 진전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용 카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시점도 절묘합니다. 바로 이재명이요 재판중지법 철회했죠. 그리고 대장동 5인방이 전원 법정 구속 판결 직후입니다. 자, 헤그세스의 방안은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는 국면에서 외교 안보 이슈로 시선을 돌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외교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이 분노로 들끓을 때 이재명은요, 미국이 우리를 믿는다라는 메시지로 지금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 환기를 해보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핵 추진 잠수함 승인 쇼, 이게 어떤 구조로 짜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정치, 경제, 외교적 함정이 숨어져 있는지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는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후에 달라진 건 뭐냐? 그냥 세상을 못 믿겠습니다.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꼭 확인하고요. 메이저 언론들이 펼쳐내는 기사에 이거 왜일까? 이거 진짜일까? 이런 질문부터 먼저 던지게 되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가짜 정부의 꼼수로 국민들이 지쳐가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예 그 공중파 방송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정보는 뉴미디어 시대의 유튜브 방송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찾아보는 정보가 진짜 정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재명의 관세 사기 2번 때려 맞고 나니까요,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말 하나도 못 믿겠습니다. 협정서, 협의서 뭐 하나 없죠.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는요, 이재명 정부 내에서 글러 처먹었구나 싶습니다. 또 거짓말하네 라고 이제는 포기까지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핵 추진 잠수함 환상은 또 다른 거짓말을 덮기 위한 장막, 안보, 포퓰리즘의 함정인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요. 사실 좀 한숨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던져도 이 왜곡된 정보의 세뇌가 된 영포티, 개딸, 아재들은요, 핵 추진 잠수함, 이 이재명의 대단한 성과에 대해서 또 이찌기들이 스크러치를 낸다라고 하는데요. 스크러치 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쪽팔려서 그러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조롱을 받는다라는 게 진짜 쪽팔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 여권이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왜? 이재명 때문에 말이죠. 국격이라는 게요, 참 올리고 쌓기는 힘든데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보면서, 이재명을 보면서 참 너무 한숨 나오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의 실체는요, 허가가 아닙니다. 미국형 포획 구조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와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의 발언은요, 표면적으로는 동맹 강화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구조는 완벽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 못 박았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독자 건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미국이 설비와 인력을 제공하면서 기술과 원자력 연료 통제권을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승인이 아니라 포획이다라는 거죠. 미국은요, 한국의 안보 의존도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과 방산 분야의 부활을 위한 시장으로 한국을 어떻게 편입시켜 버린 겁니다. 필리 조선소는요, 지난해 하나그룹이죠,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등이 인수한 조선소입니다. 자, 과거에 미국 해군 군함을 건조했던 역사는 있습니다만, 현재는요, 상선,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나 유조선 등 상업적인 선반을 건조하는 데 주력하는 곳입니다. 잠수함을 건조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330m급 드라이독 2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상선 건조에 맞춰진 시설이다라는 거죠. 이 수문을 닫고 지상에서 건조한 후에 수문을 열어서 물을 채워서 빠져나가게 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맞춰져 있냐? 상선 건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핵 잠수함 건조에 필수적인 고난이도 용접, 그리고 정밀 조립 기술을 가진 숙련된 인력, 그리고 원자로 통합을 위한 특수 제작 설비, 그리고 방사선 차폐 구조물 등 핵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핵이 돌잖아요. 방사능이 나오겠죠. 그 방사선을 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핵이 돌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또 낮추기 위해서 잠수함 내 냉각수가 또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다라는 거죠. 이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인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요, 뭐라고 했냐면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려 먹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쏙 빼고 그냥 뭐라고 했냐면 뭐 디젤 잠수함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이 추적하는데 활동에 제한이 있다.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해가지고 잠수함을 건조한다라고 하면 한반도와 동해, 서해 이 방어하는데 미군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미군의 부담을 줄여? 오케이.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거 승인할게. 근데 필리 조선소에서 와서 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필리 조선소에서요. 이 핵 잠수함 건조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서 만일에 해도 된다라고 승인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등 국내 조선소는요. 이미 3,000톤급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이들 국내 조선소 역시 원잠 건조를 위해서 추가 설비나 투자와 기술적 보완이 필요는 하지만 핵심 인력 있습니다. 잠수함 건조 생태계는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필리 조선소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 그 포스에 쫄아가지고 이 한국에서 건조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바람에 필리 조선소로 해라는 게 먼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 조선소는 330m 도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수함 같은 경우는 더 길고 더 크고 웅장하죠. 한국은요 3,000톤급 이상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의 기술이라는 트럼프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거기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전쟁부 헤그세스 또한 필리 조선소라고 정확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하면요, 이 고농축 우라늄도 확보해야 됩니다. 기존에 한국과 미국 원자력 협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이 90% 고농축 우라늄 자체를 한국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보유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법안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면요, 이 미국 의회 동의가 필요하죠.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경제 거래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핵 추진 잠수함 마구마구 씹으리고 있는데 안 잠그는지 아십니까? 헤그세스 보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잠그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이재명이가 막 붐을 일으켜서 더 이상 후퇴 조항이 없을 만큼 국민적으로 이렇게 시선이 모아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 이거를 또 이용한다라는 거죠. 관세 협상 무르지 못하게, 야, 핵 이거 다시 또 이거 제자리 노름이다 라고 하면 지지율 하락하는 건 너 알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 경제 거래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은요, 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경제적 조건부 안보다라는 거죠. 자, 헤그세스의 방안도 단순한 의뢰 방문이냐? 그거 아닙니다. 자, 헤그세스는요, 단순한 국방 전문가가 아니죠. 자, 헤그세스는 전쟁부 장관 전에 보수 진영의 대표적 전략 메시지 플레이였습니다. 전쟁 홍보, 여론 조성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헤그세스는요, 폭스뉴스 진행자이기도 하지만 진짜 참전 용사입니다. 2005년에요, 이라크 전쟁에 파병됐습니다. 제101 공수사단 제3여단의 소속으로 이라크에 배치가 돼가지고요, 초기에는 바그다드의 보병 소대장으로 근무했다가 그 이후에는요, 민사작전 장교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참여를 했죠. 대반군 훈련센터에서 선임 대반군 교관으로 복무하면서 전술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에 탁월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까지 들어왔냐? 홍보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사람 파워 막강합니다. 자, 헤그세스가요, 국방장관 지명 전에 폭스뉴스 채널 중에 프렌즈 위켄드 공동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헤그세스가요, 연간 연봉이다라고 하죠. 230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32억 정도? 대단하죠? 그거 외에도요, 책도 있고요, 강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강연료만 또 1년에 12억 9천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그리고 책 인쇄로는요, 와,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4억 정도 벌어들였죠. 그런데요, 이 전쟁부 장관 연봉은요, 기존에 벌었던 수준의
10분의 1입니다. 연봉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전쟁부의 장관으로 왔다.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세계 재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최고의 전략가다라는 거죠. 자, 이런 헤그세스가 방한한 첫날에 언급한 핵잠 발언, 이거 한국 내부의 여론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헤그세스는요, 메시지에도 탁월한 전략가이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한국을 믿는다라는 문구로 일단 대한민국의 어떤 감정,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게끔 약간 서포트를 했죠.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다 잘한다 계속 하고 있다가 결국 목덜미 턱 잡기 위해서죠. 그런데 헤그세스 발언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방비 협상,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트럼프 영역이죠. 그래서 트럼프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핵잠 승인 외에 다른 합의는 없다라고 밝힌 것, 요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당신네들 말대로 핵잠에 대해서 건조 승인했어, 이걸로 지금 언론을 계속 띄워주는데 지금 힘보태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요거를 촉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협상 실패를 가리기 위한 언론용 이벤트로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언급되지만요, 좌파리들은 숨기고 있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종말이다 라는 거죠. 메이드 인 코리아 안 돼, 메이드 인 USA로 나가 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된다 라고 하면요, 뭐 10년을 투자해가지고 건조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 대한민국의 방산 주권 상실을 뜻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요, 현재 핵잠 건조 경험 전혀 없습니다. 설비 노후화로 지금 수년간 가동이 멈춘 상태. 다시 가동시키려고 하면 최소 3년에서 5년간 공사, 그 다음에 예산이 수천 달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재명에게 얹는 겁니다. 지금 막 이재명이가 핵 추진 잠수함 승인했다, 30년 수건 사업을 내가 처리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뒤에 따라오는 건 필리 조선소 업그레이드 자 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시작해. 너 지금 연임하고 싶다라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지지율 하락하고 나면 재판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써먹어야지. 이렇게 지금 목덜미 잡힌 겁니다. 진짜 이 필리 조선소 가동시키려면요, 최소 5년 공사와 예산 수천억 달러, 그것까지 덤탱이 썼다라는 거죠. 관세 협상이요, 3,500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로 뻥 뛰었습니다. 거기에 또 수천억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것, 국고 헌납이죠. 국고 헌납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재명이요, 이완용 제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국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의 이전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한 외신은요,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사실상 미국의 방산 경기 부양책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메이드 인 코리아 달고 나오는 건 요원하죠. 한국은 실질적으로 조선 하청국으로 전락한 겁니다. 자,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요, 그냥 매국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제조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업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실질적으로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오바는 이유가 뭘까? 그동안 했던 말들이 있죠. 미군을 점령군이다 라고 했고, 뒤에서는 양키 고음을 외치는 김민석 행님 김민웅이랑 끈끈하기 때문에 요거 숨기고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막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했다 칩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군사 외교 리스크는 증가합니다.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과 미국 동맹은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디서 반발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따라오겠죠. 자, 북한은요, 아니나 다를까 3일에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방안에 맞춰가지고요, 방사포를 또 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조 강화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안규백과 헤그세스가요, 공동 경비구역을 3일에 찾았습니다. 오후 4시 40분쯤에 찾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이 JSA를 공동 방문한 게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자, 공동 경비구역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 경비대대가 주둔하는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헤그세스가 방문한 시각이 5시쯤 됐는데요. 이때 북한군이요, 평안남도의 서해상으로 방사포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탄도 순항미사일 발사보다는요, 수위가 낮지만 그래도 미국의 전쟁부 장관 방문 시간에 맞춰가지고 미사일 발사했다라는 건 대단한 도발이다라는 거죠. 자, 한국이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요,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겠냐? 동북아 군비 경쟁의 신호로 받아들일 겁니다. 자, 특히 중국은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 이 언론이 다루자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의 일부로 간주한다라고 이미 항의성 외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좀 더 체크해 볼 게 뭐냐면요. 자, 진영승 합참의장 그리고 댕케인 미 합참의장은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이 한국과 미국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공동보도문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약간 바뀐 게 있습니다. 한미연합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영내의 억제력에 기여한다라고 공감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선 억제력. 이게요, 사실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자극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꺼려왔던 이례적인 표현을 댕케인 합참의장이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양국 군의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한국은요,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대신에 동북아 분쟁의 중심국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정권은요, 이것을 안보 성과로 포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리스크를 높이는 자충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역할이 중요한 게요, 국가적 리스크를 높인다라고 해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든든하고 끈끈하고 이게 강화된다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 삼각 연대가 더욱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국가적 리스크는 높아지지만 그 연대는 더 강화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만, 지금처럼 좌파 정부가 계속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사실상 양쪽에서 싸다고 맞는 거와 똑같은 데미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히 봐야 되는 게, 진짜 뜻이 있냐, 진짜 마음이 있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재명 정권의 의도는 저는 빤하다라고 봅니다. 진짜 의도, 가지고 싶다라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그냥 외교쇼로 내정 실패를 덮기 위한 위기 모면으로 그 핵추진 잠수함 워딩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때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던지지 않고서야 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또 실패한 관세 협상이라든지 숨겨질 수 없는 김현지 사태라든지 이게 안 덮어질 것 같으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거를 던진 겁니다. 그게 뭐냐? 핵추진 잠수함.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먹히니까요. 영포티 개딸 개아재들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핵추진 잠수함 이거 건조 승인 뭐 이건 문구로 또 쓰다가 나중엔 잠잠해질 겁니다. 다시 들춰내서 야, 너 그거 의지가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또 그때 가서 거짓말하면 되고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10년씩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막 씨부린 수준이다라고 보면 딱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아마 지네들도요,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돈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물고 늘어질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그냥 이재명의 이 입 때문에 죽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선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아마 문재인 때처럼요, 이재명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내내 거짓말 할 겁니다. 최근에는요, 대장동 5인방 전원 법정 구속, 재판 중지법 철회, 여론 악화, 이걸로 정권의 위기감이 커졌는데 이 와중에 핵잠 승인 보도 터지자 가만히 보니까 지지율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곳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정부는 이것을요, 외교적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실상은 외교, 경제 협상, 전면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정치 연막 작전, 거기에 제대로 목덜미 잡혀서 요 핵추진 잠수함 또한 9천억 달러로 덤탱이 쓴 관세 협상에 다시 또
추가 투자로 붙을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 우리 국민들이요, 이 핵잠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라는 거죠. 이재명이 또 돈 뿌리겠다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저소득층 생계급여 4인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돈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지지층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안보를요, 정치 홍보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핵잠 승인이라는 문구 하나로 여론을 달래고 있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권 포기, 종속적 협력만 남아있는 거죠. 헤그세스의 방안은요, 한미동맹 강화 아닙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인 거죠. 진짜 안보는요, 첨단 무기가 아니라 국가 리더십의 진정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허상의 안보 쇼 뒤에 또 한 번의 굴욕 협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55일째 외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